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과 대만이 정치, 경제, 안보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이 심화되니까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새로운 대중국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사실상 대만에 대한 안보 보장 정책을 확실히 했죠. 이어 30일에는 미국 태미 덕 워스, 민주당 소속인데요. 덕 워스 상원의원이 대만을 방문해서 차잉원 총통을 비롯해서 대만 관계자들을 고루 만났습니다. 특히 덕 워스 상원의원은 지역 안보 문제, 무역과 투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등에 대해서 대만 정부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중국을 크게 자극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다른 상원 의원들하고 함께 대만을 찾아서 코로나19 백신 75만 회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는 덕 워스 의원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서 중국도 즉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날 전투기 22대를 포함해서 중국 군용기 30대를 방공식별구역으로 보내서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낸 전투기의 숫자만 보더라도 이 덕 워스 상원 의원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이 중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자오르젠 외교부 대변인은 5월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 그러면서 미국에 이미 엄중교섭을 제기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엄중교섭이라는 것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공식 항의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오 대변인이 이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대만과의 공식적인 왕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치적 결속이 이어서 미국과 대만 간의 경제적 하나됨은 중국을 더욱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 동안 발표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하고는 별개로 미국과 대만 간의 별도 채널인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 대만 이니셔티브를 구축해서 이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대만이 이 IPEF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한 일부 국가들이 난색을 표명하니까 이 IPEF에 대만이 참여하는 대신에 별개의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미국과 대만이 새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논의할 사항은 반부패,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권, 환경 기준, 비시장 접근 관행 등으로 이 IPEF의 의제와 흡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만계의 미국 무역 대표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가 대만을 방문해서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 판공실 대표하고 만나서 협상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 협상에서 양국은 대만과 양자 경제협정을 맺고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월 23일 몇 주 내로 대만과 무역, 경제 문제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타이 대표의 방문이 성사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급 고위 당국자의 첫 번째 대만 방문이 됩니다. 중국이 이 USTR 대표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미국 대만 간에 체결될 새로운 이니셔티브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대만의 당국 간 교류 제도와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제 교류나 다름없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더욱 반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이 더더욱 심기가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미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또는 안보적 협력 강도라든지 규모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일자 니혼게이지아의 신문, 그러니까 니케이하고의 서면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협에 비례해서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위 물자와 방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중국발 위협이 커지는 만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그리고 훈련 지원 같은 그런 강도도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걸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이 대만 해협 유사시에 미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만 유사시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5월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언급했던 것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지난 5월 31일 대만을 방문한 더거스 상원원과 차이잉원 총통 간의 만남에서 미국 주방위군하고 대만군 사이의 협력 계획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미국 주방위군이 비상사태와 테러 대응 등을 다루는 미국의 국내형 무력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방위군과 대만군이 협력한다는 것은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시도에 대해서 대만이 시가전으로 저항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이 일자에서 중국 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주방위군과 대만군의 협력은 대만의 시가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인민해방군은 단지 경고를 보내는 걸 넘어서 구체적 전투 대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정규군인 연방군대가 아니라 주방위군을 내세우는 것은 미군 파견이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방위군을 보내가지고 대만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정규 미군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일단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 있죠. 뭐냐면 재래식 무기의 제대로 된 활용의 중요성, 이겁니다. 이걸 인식하고 그동안 첨단 무기 중심의 대만 방어 전략을 좀 바꿔서 대만의 특수 지형에 맞는 소형 특수 무기를 활용한 방어 전투 훈련을 주방위군을 보내가지고 대만군과 함께 훈련한다. 이런 의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 외에는 또한 이 대만 무기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간 수십억 달러 이르는 자금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홍콩이 기반을 둔 중국 군사 전문가죠. 승중핑은 글로벌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의 결탁이 갈수록 심화해서 언젠가 마지노선을 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이 실질적 가능성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가까워졌다. 그런 뜻이겠죠. 미국과 대만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밀착에 대해서 중국은 단단히 열을 받았습니다. 일단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동부정구는 지난 1일 이 동부정구가 대만섬 주변 해군 공군 영역에서 여러 군종, 그러니까 육해 공군 등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 군종을 조직해서 연합 전투 대비 순찰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대만의 결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군사행동을 하겠다,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최근 미국은 빈번하게 대만 문제에서 말 따로 행동 따로 행보를 보이면서 공개 및 비공개리의 대만 독립 세력을 종용하고 지지하며 대만을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넣으려 하는데 자신도 엄중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동부정국대는 계속 훈련과 전투 대비를 강화하며 끊임없이 사명을 이행할 능력을 제고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모략을 결연히 좌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중 간에 분명한 마지노선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충돌이 양측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터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계가 강화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준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대만이 강력한 밀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대만과 다양한 측면에서 밀착을 하는 것은 이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넘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접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 중국이 그런 훈련을 실제 침공 상황으로, 전쟁 상황으로 전환시킬지 모른다는 부담감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반도체 동맹으로 미국과 대만 간의 경제적 유대감도 강화되는 시점에서 대만은 무조건 수호해야 될 사실상의 동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만에 대한 미국의 수호지가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을 향한 욕구도 좌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경 대응에 나서는 거겠죠.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진퇴양난입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외교부의 성명 등으로 말폭탄을 쏟아왔습니다만 그 발언대로 행동할 능력이나 과단성이 없다 하는 것쯤은 미국도 또 대만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대만이 갈수록 밀착하고 또한 대만의 방어 능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좌불안석인 것입니다. 현재로서 중요한 변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하반기, 그러니까 10월의 당대회입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가급적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대만의 협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명무실화 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중국의 시진핑은 자국민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대만을 향한 무력 시의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 충돌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미중 간의 마지노선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소한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과 시진핑 간의 직통 전화 연결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는 10일에서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슨 논의가 오고 갈지 그래서 주목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상세하게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